안녕하세요, 만스터치입니다. 여러분, 만약 스스로 평생 보호대를 차야만 했던 사람이 다시 보호대를 뺄 수 있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혹은 낙하산에서 떨어져 평생 목발 없이 걷기 힘들다던 환자가 다시 달릴 수 있게 되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바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오직 과학과 열정, 운동만으로 만들어낸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현대재활에 큰 초석을 마련한 토머스 L 델론 박사의 삶과 그 놀라운 업적인 운동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면 그저 이 스트레칭만 한다거나 쉬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이야기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건데요. 이 이야기는 단지 운동을 이미 좋아하던 사람만을 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운동을 해야만 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서 안 하거나 무서움 때문에 운동을 하면 몸에 나쁘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 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 델론 박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차분하게 세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1940년대 중반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인해서 전례 없이 많은 부상병사들이 병원으로 몰려들던 때였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는 부상당한 병사들이 이 전쟁터에서 겪은 심각한 외상 환자가 많았다고 해요. 이 외과적인 진료가 절실하게 필요했다고 하는데요. 팔과 다리를 절단한 환자는 물론이고 낙하산에서 잘못 착지해서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환자들도 이 수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병상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환자들이 병원 복도를 넘어 건물 밖까지 넘쳐났다고 해요. 왜 이렇게 병상이 모자랐던 걸까요? 당시인 1900년대 초반의 의학계는 무거운 중량을 이용한 근력 운동은 건강에 오히려 해롭다라는 이론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이론의 이름은 바로 머슬 바운드, 즉 근육이 지나치게 크고 강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을 방해하면서 심지어 심장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활치료는 늘 이런 원칙을 따랐습니다. 항상 가볍게 운동해라. 이로 인해서 병원에서 아주 가벼운 고무줄이나 긴 도르래만을 이용한 아주 가벼운 재활 운동만 허용이 되었고, 환자들은 수술 후 평균 6에서 길게는 9개월 동안 병상에 묶여서 긴 치료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 좀 봐보세요. 이거 참고로 제가 흑백 영상 30만원 주고 산 거거든요. 아까우니까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바로 이때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토머스 L 델롬 박사인데요. 미국 육군 군의관으로 발령받은 델롬은 기존의 상식을 깨트리고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 무거운 중량 운동을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던 무거운 중량 운동 기구를 스스로 구해와가지고 환자들에게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리게 하는 아주 파격적인 시도를 합니다. 당연히 주변 동료 의사들은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반대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막 군의관 생활을 시작한 이 델론 박사의 행동이 너무 위험하고 무모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델론 박사에게는 이런 파격적인 믿음을 갖게 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병약했던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인데요. 이 어린 델롬은 당시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류마티스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어가지고 이 병으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이 후유증으로 힘든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말을 쉽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델롬의 몸무게는 급격하게 빠졌고요. 점점 더 허약해져서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어린 델롬은 이 침대에서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반드시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시 의사들의 조언을 거스르고 반드시 운동으로 내 몸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 그가 이제 침대에서 어린 시절 읽었다고 하는 운동 잡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스트렝스 앤 헬스라는 잡지를 매일 밤 침대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의학계가 운동은 심장에 해롭다고 주장할 때 해당 매거진에서는 밥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몸을 튼튼하게 하려면 반드시 무거운 운동을 해야만 한다. 라고요. 이런 인터뷰들을 읽으며 어린 델롬은 이 의사들이 자신에게 내린 평생 허약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선고가 잘못되었음을 자신이 직접 강해져서 증명하기로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벌써 흥미진진하죠. 델롬은 스트롱맨들의 조언대로 무거운 중량 운동을 시작했고, 심지어 더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 이 장비가 없잖아요. 폐차장까지 가가지고 기차 바퀴나 폐기된 이 기계 장비들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훈련 기구로 개조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성인이 되었을 때 한 손으로 무려
56kg 덤벨 프레스를 성공시켰다고 하고요. 그의 최고 기록이 이제 남아있는데요. 그 당시 데드리프트 기록이 무려 이제 228kg인데 이게 당시에 어느 정도냐면 YMCA 소속 역도 선수들의 기록보다 19kg 정도 더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트럭 앞부분을 데드리프트 하듯이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이 관중들 앞에서 선보이기까지 했다는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운동으로 건강을 회복한 그의 소식은 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운동 기록으로 힘이 센 건 물론이고 이 회복한 것까지 유명한 이야기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강해진 몸으로 그는 어릴 때 했던 다짐대로 의대에 입학했고 낮에는 서빙과 청소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마침내 의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탄생한 이 젊은 의사 델론 박사의 전설이 시작되는데요.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완전히 뒤엎고 앞으로 현대 재활의 역사를 바꿔놓을 아주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이제 델론 박사는 기존의 가벼운 운동 대신에 환자들에게 무거운 운동을 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는 확신한 건데요. 가벼운 운동을 지속해서는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과 환자들의 근육과 힘을 키워서 빨리 퇴원시키려면 적절한 부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험을 이 환자들에게 녹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델론 박사는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증명할 환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운명 같은 환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즐리 상사였는데요. 그는 델론 박사의 두 번째 환자로 기록이 남아있고요. 이 이즐리 상사는 낙하산 점프 도중에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방 십자인대와 측부인대가 모두 파열된 아주 심각한 상태였고요. 당시 그에게 내려진 치료 지침은 이 가벼운 운동만 반복하고 무거운 중량은 절대 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열심히 그 수칙에 따라서 가벼운 활동만을 고집했는데요. 이즐리 상사는 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재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평생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이 선고죠. 이 때문에 이즐리 상사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델론 박사를 찾아간 것이죠. 델론 박사는 이즐리 상사의 약해진 다리 근육을 꼼꼼하게 진단을 했는데요. 자신의 운동법을 하나씩 직접 설명해 줬습니다. 이 설명한 운동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환자가 딱 10번 반복할 수 있는 이 최대 무게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벼우면 20회, 30회도 할 수 있고 너무 무거우면 2회에서 3회밖에 못 들게 되겠죠. 내가 10회만 겨우 반복할 수 있는 무게를 먼저 기준점으로 삼고 이 기준을 좀 어려운 말로 10R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론 박사는 처음에는 10RM에 못 미치는 더 훨씬 가벼운 무게로 시작해서 세트가 거듭할수록 점점 무게가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세트에서는 계획했던 10RM의 무게로 내가 10개를 겨우 들 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식을 도입한 초창기에는 무려 7에서 10세트 정도 반복을 시켰다고 하고요. 총 70회의 운동을 했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 델론 박사는 이즐리 상사의 모든 세션의 운동을 직접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접 철제 부츠를 가져와서 운동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 기구도 직접 제작하는 등 이 열정을 굉장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마 어릴 적부터 이 폐차장에서 부품을 주워와서 자신의 운동 기구를 이미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을 위한 이런 특별한 운동 기구를 만드는 것에 충분한 요령이 있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점점 이즐리 상사의 다리는 그 전과 다르게 이 근육이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통증과 붓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의 무릎은 이 그전 판정과 다르게 모든 활동에서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격렬한 춤까지 무리 없이 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됐겠죠. 이 놀라운 성과는 당시 미군에 바로 보고가 되었다고 하고요. 처음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제 그에게 추가로 20명의 환자에게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고요. 델롬은 이제 곧바로 대위로 진급을 했고 상관들을 설득해서 병원 내에 더 큰 운동센터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당시에 운동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 중량기구가 필요해서 운동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 시설과 장비가 없으면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실하게 이거를 요청을 했고 낡은 고무줄과 가벼운 도르래만 있는 병원에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장비를 구축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에게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병원의 풍경이 확 바뀌는데요. 진 풍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처음 델롬이 도착했을 때는 낙담한 채 병실에 누워서 힘없이 고무줄이나 담기고 있던 이런 병사들로 꽉 찬 병원이 이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운동을 하고 있는 혹은 당하고 있는 이 철컹거리는 쇠질 냄새가 가득 나는 풍경으로 병원이 바뀐 겁니다. 이 모습은 당시에 꽤나 충격적이었다고 기록됩니다. 환자들은 깁스를 풀자마자 중량 부츠를 달고 이 무릎을 힘껏 펴는 운동을 했고, 심각하게 어깨를 다친 환자들도 이 바벨로 강력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300명의 환자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델롬이 제안한 고강도 저반복 이 훈련이 기존의 가벼운 고반복 운동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근육량을 증가시켰고 통증까지 훨씬 더 많이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최초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평균 6에서 9개월이나 걸리던 이 재활 기간을 몇 주 만에 끝내게 되는 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요. 동시에 퇴원 후에도 일상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운동 후에 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불편감 없이 이 삶의 질이 개선되는 이 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300명이나 좋은 효과가 보고되니까 미국 당국은 어땠을까요? 미국 의료 당국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는데요. 델롬 박사의 시스템을 미국 군병원 전역의 물리치료 표준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병원에서까지도 빠르게 이것을 흡수하게 되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대재활 치료의 새로운 초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봤을 때는 스포츠 과학의 이 저항운동, 그 뿌리는 그에게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는 이후에 하버드 대학 교수진에 합류해서 이 원리를 소아마비 환자들에게도 적용해서 이 놀라운 결과를 얻는 등 계속 연구를 이어나갑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개선은요, 초기에 7에서 10세트를 하던 방식이 환자들에게 너무 많은 피로감과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이후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10회 반복 3세트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헬스장 가면 지겹게 그냥 듣는 이 평범한 마법 같은 숫자가 바로 10회 반복 3세트 할게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 기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놀라운 효과를 지닌 숫자인지를 그걸 듣고 나면 근력 운동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겁니다. 이 다음 챕터에서 이 운동하는 방식과 이 증명된 것들을 과학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왜 아직도 80년이나 지난 아직도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부상을 입으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운동법의 정식 명칭이 바로 PRE, 즉 점진적 저항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델롬 박사는 1945년 아내와 함께 이 이름 붙인 PR이라는 자신의 역사적인 논문을 통해서 저항운동이 부상당한 병사들의 근력을 획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는데요. 이 PR의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자신의 최대 무게, 즉 10rm을 기준으로 삼아서 첫 세트는 10rm의 50% 무게로, 두 번째 세트는 10rm의 75%의 무게로, 마지막 세트는 10rm의 이제 100%의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마지막 세트만 내가 10회를 겨우 성공할 수 있는 무게로 운동을 하는 거죠. 이 심플한 루틴은 지금까지도 견고합니다. 아니죠.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이 긴 시간의 검증을 받고도 아직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인데요. 다음 자료들을 한번 보세요. 흔히 사람들은 러닝이나 유산소 운동이 근력 운동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셨죠?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다른데요. 동일한 1000시간의 운동을 비교해 봤을 때 저항 운동이 달리기나 러닝 같은 다른 운동보다 오히려 부상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학 미식축구 선수들 100명당 저항 운동으로 부상 입는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단 0.35명만 보고되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무거운 무게를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무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많은 국제기관에서 생각보다 무게를 많이 권장하는 걸 보면 오늘 놀랄 겁니다.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근력 운동은 8에서 12회 반복할 때 도움 없이 더 이상 반복하기 어려운 무게로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 보건당국도 10회를 겨우 성공하는 무게로 운동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물리치료 분야에서도 2005년 피지컬 테라피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심폐, 근골격, 신경계, 노인 분야 등 총 18개의 체계적인 문헌을 분석했는데요. 이 18개의 모든 분야에서 점진적 저항 운동 PRE는 근력 향상과 일상생활 기능 개선 등의 중등도 이상의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무릎 통증 및 전방 십자인대 재건 환자 연구에서도 PRE가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때문에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역시 8에서 12회 반복이 가능한 무게로 저항운동 원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80년 전에 이 선입견과는 다르게 이 머슬바운드 현상, 근력 운동을 하면 뻣뻣해지고 심장이 안 좋고 이런 편견들이 깨져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무게 운동은 뭔가 몸에 나쁠 것 같고 관절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선입견이 여전히 남아있죠.
많은 연구에서 이 저항 운동을 권하지만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모두 꾸준히 하는 한국인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바로 16.8%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턱없이 운동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뭐 많겠죠. 근데 근력 운동은 제가 봤을 때 무작정 운동을 하던 이 부정적인 사례들 있잖아요. 나쁜 부정적인 효과들에 대한 사례가 좀 과장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연구에서 이게 적절한 방법을 따른다면 고강도 운동 역시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사실 우리는 아직도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가벼운 저항과 이 스트레칭만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데요. 제가 오래된 글을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체육 교육 과정에서 1960년대뿐만 아니라 1970년대까지는요. 저항 운동이 과목에 들어있지도 않았고요. 운동선수들의 성과를 이제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이 저항 운동 배우는 걸 금지했다고요. 금지된 과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머슬바운드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셌다는 거죠. 70년대까지도. 그런데 제가 이 1980년대 후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수업을 제공해야 되는 기관에서도 이걸 금지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미신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흘려보낼 정보들은 이제 좀 흘려보내고 새로운 시각이 점점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근력 운동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고요. 근력 운동의 위험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만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만 하지 마시고 100년이나 지났잖아요. 델론 박사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혁신을 통해서 근력 운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나시고 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으로 부상당한 외상 환자들이 병원을 가득 채웠지만 의학계는 당시 무거운 중량 운동을 금기시하고 오직 휴식과 가벼운 운동만 권장했습니다. 그때 스스로 무거운 중량 운동으로 어린 시절에 심각한 질병과 연약함을 극복했던 토머스 L. 델론 박사가 등장해서 재활 운동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델롬의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급진적인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환자 한 명 한 명한테 이걸 대입했고 평생 목발을 써야 했던 이즐리 상사 이야기 기억하시죠? PRE 루틴을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이 성공은 20명의 사례로 300명으로 사례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전국으로 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듣는 이 10회 반복 3세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가 발표한 PRE 점진적 저항운동법은 최대 무게 10rm에 50%, 75%, 100%를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 연구는 PRE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부상의 위험이 생각보다 낮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부상 시에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과도한 보호 조치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델론 박사가 보여준 놀라운 혁신을 통해서 근력 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운동 재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제가 또 책을 보니 요즘에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장 적게 따는 세대래요. 지하철이 편해서가 아니라 운전하면서 겪는 막연한 이 두려움을 깨지 못해서 운전면허증을 잘 안 따게 된대요.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소극적이어져 있다고 저는 많이 느껴요. 근데 용기를 조금 내보세요. 운전처럼요. 물론 처음부터 막 120km, 140km 그냥 막 달리면서 차를 그냥 박아버리면 이거는 죽을 수도 있고 남들한테도 피해를 주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미숙해서 천천히 달리다가 요렇게 조금 박고 저렇게 조금 박는 일은 원래 운전을 배우면서 생겨요.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무게를 들면서 여기 조금 다쳐보고 저기 조금 다쳐보고 하는 거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 미숙해서 조금씩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조심하면은 이 결국에 우리가 배운 것들은 엄청나게 큰 삶의 질 개선을 만들어 주거든요. 운전처럼요. 이 운동을 처음 배워서 생기는 이 모든 자재구리한 부상을 과도하게 겁내지 마시고요. 우리 몸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우리 정신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충분히 힘이 있습니다. 이 우발적인 사고를 제외하면은 운동은 대부분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요. 델론 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안 될 거라고 하는 여러 벽들에 그가 도전하면서 성취해낸 걸 우리가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심지어 폐차장에서 이 운동기구를 만들어서 본인이 운동을 했잖아요.
결국에 그가 사실 따지고 보면은 폐차장에서 운동기구 만들던 게 뭐가 도움이 돼 너가 이런 얘기 들었을 수 있지만 그 경험이 환자들에게 맞춤 운동기구를 만드는 걸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근력운동 하면 처음에 잘 몰라서 이런저런 부상 입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더 강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두려움은 잠시지만 배움의 힘은 평생 갑니다. 너무 크게 넘어지면 더 작게 넘어지기 위한 이 안전장치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고요. 싸우면 사과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장애물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찾아온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많이 긍정적인 마인드긴 하지만 어쨌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울고 뭐 많이 슬프겠지만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계속 막 주절주절 늘어놓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좀 아저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겁내지 말고 이런 상황이니까 도전하면서 살아가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물리 치료사 분이신데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수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제 바로 운동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충격을 받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훈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쵸? 그치만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옛날과는 상당히 다른 국면으로 저희가 점점 가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면 변화도 조금 더 빠르고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영상에 영상 클립으로 30만원을 써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저는 다 괜찮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이 비밀서재의 주인장 마스터 최한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